서울의 주요 재생사업지마다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의 도시재생 1호 사업지였던 숭인동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의 1호로 접수했다. 숭인동과 함께 재생사업을 했던 창신동도 공공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경복궁 서측지구, 서촌의 경우 곳곳에 한옥보전지구 해제, 경복궁 역세권 개발 적극 추진이라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리기도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올해로 7주년을 맞았다.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뉴타운의 출구 전략으로 재생을 택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도시재생을 꼽으면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생붐이 일어났지만 성적표는 좋지 않다. 창신동의 한 주민은 재생사업은 일종의 사기이자 예산 낭비였다고 성토했다. 무엇이 문제였으며 도시의 재생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서촌과 창신동 두 재생 사업지의 현재를 살폈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안은 180도 달랐다. 김소영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8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미 조성된 도시재생지원센터 역 6개 필지, 총 대지면적 735.8제곱미터를 매입해 또 다른 지역 거점 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120억 원을 들여 2층 한옥을 짓는데 상가 돌봄시설 한옥 놀이마당 등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 거점 시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합치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다. 재생사업의 예산은 100억 원으로 국토부 뉴딜 사업에 선정될 경우 100억 원이 추가된다. 결국 국토부 뉴딜 사업에 선정돼 예산이 200억 원으로 늘더라도 공공소유인 거점시설 구축에만 대다수 예산을 쏟아붓는 셈이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몇몇 활동가를 위한 38억짜리 한옥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당초 사무실과 주민 거점 시설로 쓴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 서촌 주민 이모 75씨는 주민들이 소방도로를 확충해달라고 하니까 작은 필지를 매입해 골목길을 넓히고 낡은 기반시설을 바꿀 거라고 홍보하더니 난데없이 대로변에 한옥을 사서 또 공공한옥으로 만든다고 한다며 주민과 상관없는 주민들은 모르는 깜깜이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미 서촌 일대에는 6채의 공공한옥을 비롯해 공공소유 건축자산이 많다. 하지만 평일 낮 시간대에만 운영되거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다. 정부와 지자체가 근원적인 인프라 개선은 외면하고 각종 예산으로 공공자산 늘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촌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한옥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기존 도시재생에 보완된 버전인 도시재생 재구조와 방향에 따라 재생지역에서 실제 필요한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주민과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만난 주민 양모 52씨의 이야기다. 창신 숭인동은 2014년 국토부가 실시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에 뽑히면서 서울의 1호 재생사업지가 됐다.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재생이 처방됐지만 동네는 되려 재생의 덫에 빠졌다. 개발보다 보전이 강조됐고 당장 시급한 기본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 초기에 재생사업의 마중물격으로 투입된 200억 원의 사용처를 살펴보니 70% 이상을 서촌과 비슷한 공공시설물 조성에 썼다. 사실상 활동가들의 사무실로 쓰이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82억 원, 인하봉제 역사관 32억 원, 백남준 기념공간 11억 원, 최석장 부지 일대 명소와 14억 원 등에 사용됐다. 도로에 대한 투자는 녹화사업에 그쳤다. 양 씨는 푸른 마을을 가꾼다며 차를 곳도 없는 좁은 골목길에 값비싼 맞춤형 철제화분을 쭉 설치했다가 민원이 폭주하니 결국 폐기 처분했다며 재생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도로를 확충해주겠다더니 주민들은 사기당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도로 확충을 외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창신동은 일제강점기 때 채석장으로 쓰던 돌산에 자리 잡은 동네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용하지 않는 채석장 주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섰다. 1970년대 들어 동네 양성화가 시작됐고 필지를 묶어 최소한의 면적을 갖추면 공식적인 건축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양성화가 됐더라도 경사지에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에 위치한 집이 많아서 집을 고치거나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비탈길 안쪽에 집에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고 했다. 불타버린 집을 철거했는데 정화조가 없었다. 화장실의 오물이 화수관으로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주민 김모 37씨는 비탈길에 있는 투룸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에 내놔도 길이 지저분하다고 외국인 노동자조차 외면한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창신동의 인구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2016년에서 2020년 23,358명에서 28,873명으로 11%가량 줄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나중인 공동체 활성화를 가장 우선시하니 문제가 더 꼬였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오래 살 수 없는데 공동체 활성화가 될 수 없었다. 경제적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주로 투입한 결과 공공의 지원 없이 자생하기 어려웠다. 재개발의 반대급부로 재생이 거론되면서 정비를 터부시하는 풍토까지 자리 잡았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과거 주거환경특별법을 토대로 낙후한 동네에 도로를 내고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비라는 개념이 아예 빠졌다며 낙후한 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을 역임한 장남종 박사,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경제공간사회의 세 축이 고루 살펴져야 하는데 지나치게 온정주의, 따뜻한 재생으로 쏠리며 재생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된 것이 문제였다며 제도 설계가 잘못된 만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주도로 생활 소크만 짓는 것도 지속 가능한 재생이 될 수 없다. 공공이 만든 각종 시설을 유지하려면 추후 건립비만큼의 운영비가 든다. 이런 상황에서 50조 규모의 뉴딜 사업이 끝난 뒤 재생에 성공한 도시는 과연 몇이나 될까? 구 교수는 공무원들이 사업기간 안에 행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좋은 사업만 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은 주민과 협의해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차차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안어의 중앙점 co.k 알카피라이트 시 중앙일보 올 라이츠 리저브드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